자, 17번 현대행정국가의 특징. 여기서 말하는 현대행정국가는 20세기 행정국가를 말하죠. 그래서 그 입법부의 역할 강화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행정국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입법부는 약화되고 행정부는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입법부의 역할 강화 틀렸고, 여러분 자 20세기 3번은 왜 틀려요? 예? 뭐라고 해야 돼요? 광역화라 그래야지. 행정권력이 광역화되고 있잖아요. 20세기 이제 교통통신 기술이 발달하죠. 그래서 광역화라고 해야 되고, 그리고 20세기 행정국가는 적극정부적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 그래서 이제 최소한이 아니라 최대의 봉사가 최선의 행정이다 이렇게 하지. 최대의 봉사가 최선의 행정이다. 그래서 이제 가장 맞는 건 1번만 맞아요. 자, 18번. 자, 여러분 이제 20세기 행정국가만 하더라도, 자, 공급자 중심주의였어요? 소비자 중심주의였어요? 공급자 중심주의죠. 20세기 행정국가의 행정 시스템은 특히 이제 복지 정책은 공급자 중심주의인데, 오늘날은 소비자 중심주의, 수요자 중심주의 사회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NPM적 개혁의 특징이 고객지향적인 행정을 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자 중심적인.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좀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뭐 NPM의 고객주의도 나오고, 그 민영화 민간 위탁 방식으로, 그러니까 민간 위탁의 방식으로 바우처 있죠. 바우처는 수요자 중심 사회에 적합한 공공 서비스 공급 방식이죠. 바우처를 정부는 발급하고 소비자는 그 바우처를 갖고 자기가 원하는 시설에 가서 서비스를 받는 거죠. 소비자의 선택권까지 보장하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수요자 위주의 사회인데, 이렇게 소비자 중심 사회로 전환에 기여한 요인으로 적절하지 못한 거. 뭐 1번은 그죠? 1번은 뭐 직구 생각하면 되지. 직구. 직구는 좋아 진짜. 자, 그다음 뭐 직구를 가능하게 하는 게 뭐예요? 2번이죠. 전자상거래. 그다음에 이제 민주화, 네 번째 민주화 지방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지방마다 특수성의 요구들이 있죠. 그럼 이제 지방 정부가 이제 그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하게 되는 거죠. 개별성. 뭐 민주화도 마찬가지고. 근데 3번이 틀렸죠. 생산력의 비약적 발전에 따른, 이런 오늘날은 수요가다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되게 이제 그 사회주의 경제학자들이요, 이 자본주의 체제가 갖고, 우리 자본주의 체제는 계속 주기적으로 공황이 나오잖아요. 공황. 그래서 지금이 1차 공황이 19세기에 있었고, 2차 공황이 대공황이고, 그 다음에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을 3차 공황, 그리고 지금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4차 공황이라고 그래요. 지금 4차 공황 꽤 오래 가잖아.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항상 자본주의 체제가 갖고 있는 내생적인 문제가 과다 공급, 과소 수요야. 그러니까 GNP 3년득가 법칙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빈익빈 부익부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100개의 생산물이 만들어졌어. 그러면 이게 사회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해요? 균등하게 배분이 되면 그게 다 뭐 됩니까? 소비로 이어지는데, 여기서 소득 분배가 불공평하단 말이야. 뭐 8대2의 사회 뭐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러다 보니까 사회의 2%가 그러니까 사회의 20%가 80%의 부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묻어놓지 쓰지를 못하는 거지. 그만큼 수요로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지금 이쪽 좌파 쪽 사람들이 하는 하드 중에 하나가 기본소득제라고 알죠? 지금 우리도 지금 뭐 성남 청년수당 이런 것들이 좀 기본소득제인데, 그리고 핀란드 정부는 지금 그거를 뭐 한 사람당 100만 원씩인가 일을 하든 안 하든, 그러면 100만 원 기본소득 받아가지고 저축하겠어요? 쓰는 거지. 그러면 그만큼 경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방법이 그거밖에 없나 봐. 최후의 수단인가 봐. 그럼 마이너스 금리까지 도입했는데도 안 살아나잖아요. 그럼 결국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기본소득제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지. 삶의 질도 보장하고 경제도 살리고. 그래서 생산력 비약적 발전에 따른, 오늘 저기 뭐 한다 그러더라. 뭐 이세돌하고
인공지능하고. 근데 이거 진짜 앞으로 점점 그 문제, 이 문제, 이거 같은 맥락인데, 그 정보통신 기술이나 과학 기술이 발달하다 보면요, 생산력은 점점 높아져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아까 8대2의 사회라 그랬잖아요. 현재의 생산력 수준을 그렇게도 어떤 학자는 얘기하더라고. 현재의 생산력 수준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전체 인구의 20%만 일해도 나머지 20%만 일해서 얻은 그 수익으로 모든 사람이 다 살 수 있을 정도래요. 생산력 수준은.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소득 분배가 불공평하니까 이제 이게 수요로 바로 연결이 안 되는 거지. 참고로 자 19번 다음 재화 유형들 가운데 시장에 의한 이거는 그 답은 뻔하죠. 시장에 의해서 공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뭐가 가능해야 돼요? 배제가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가 A하고 C만이지. A가 이름이 사용재, 시장재고 C가 요금제죠. 요금제. 자, 20번 응용 문제인데 정부와 시장이 상호작용을 해요. 행정과 시장이 상호작용을 하는데 자, 가로에 들어갈 용어의 연결이 바르게 된 거. 정부는 뭐라는 뭐라는 경로에다 두 줄. 재원을 조달 동그라미. 그 다음에 공공서비스 공급. 그럼 뭐겠어요? 뭐라는 경로겠어? 아니, 그 다음에 재원을 조달, 수입. 지금 이 문장의 주어는 누구예요? 정부. 그래서 뭐라는 경로를 통해서 수입을 걷어들여. 그걸 갖고 어떻게 해요? 쓰는 거지. 그럼 정부의 수입 지출이죠? 그럼 두 글자 뭐겠어요? 재정이 되는 거지, 재정. 시장이 아니죠. 정부는 시장이라는 경로가 아니라 재정이라는 경로를 통해서 수입을 벌어들이고 이제 그러니까 재정은 쉽게 표현하면 그냥 정부의 수입 지출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정부는 경제체제로부터 자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경제체제가 자기 기능을 수행하는데 전제가 되는 기본적인 질서, 뭐 대표적인 경제체제가 돌아가는데 기본적 질서가 뭐예요? 시장이 돌아가기 위한 기본적 사유재산권 보장 같은 것들이지. 사유재산권 보장. 그래서 답은 4번만 맞아요. 자, 21번. 비경합성 배제성 요금제. 그러면 요금제는 대표적인 예가 텅 빈 고속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도 여러분 얘도 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공급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요금제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근거, 전력 또는 뭐 고속도로 또는 철도, 상하수도 이런 것들이 요금제죠. 자연독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체크해주세요. 자연독점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독점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거기에 있는 그 선택지들이 있죠. 1번 거래비용 감소를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건 어떤 재화예요? 사용제. 다 기억하셔야 돼. 우리 어디 있어요?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과서를 통해서 자꾸 확인하는 게 중요해. 36페이지에 있어요. 36페이지. 36페이지에 보시면 재화의 유형별 정부 개입의 근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사용제는 시장에서 잘 공급이 되는데 사용제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근거, 거래 비용을 줄이자. 그래서 이제 뭐 소고기 원산지 표시제 같은 거, 또는 이제 사용제가 가치제인 경우 정부가 개입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요금제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근거, 바로 이제 자연 독점 발생 가능성 때문에 이제 독점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직접 생산하거나 아니면 공기업을 통해서 생산하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렇게 요금제를 생산하는 공기업의 비효율성이 생기면서 그 공기업을 또 다시 어떻게 하자? 민영화시키자. 이런 논의. 그 다음에 공유제에서는
공유제에서는 공유제 비극 방지죠? 여러분, 자, 공유제 비극은요, 여기 잠깐 보세요. 어떤 학생이 자꾸 이런 얘기를 하던데, 공공재하고 공유제는요, 둘 다 공통된 특징이 있어. 배제가 불가능하죠. 자, 공공재는 비배제성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임승차 문제가 생겨요. 공공재에서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필요한 만큼이 공급이 안 되는 거지. 아예 공급이 안 되거나 과소 공급되고. 그 다음에 공유제는 비배제성 때문에 뭐가 문제예요? 공유제 비극이 생기는 거야. 유한 자원을 과소 소비예요? 과잉 소비예요? 과잉 소비로 인한 자원 고갈이 문제지. 그래서 작년에 구급 문제 뒤에서 할 거지만 이제 공유제 비극에 대해서 쭉 서술해 놓고 여기서는 문제가 되는 것이 무임승차가 문제가 된다. 아닙니다. 무임승차는 공공재에서 문제예요.